안녕하세요. 로컨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이훈성입니다. 오늘 영상을 키게 된 이유는 저의 세무사 1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저는 2021년도에 6월에 이제 ROTC 전역을 하고, 그러니까 세무사 1차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단 영어랑 그 다음에 회계 원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6월 30일 날 전역을 해서 바로 시작한 건 아니고 한 8월 말, 9월 초 이때쯤에 영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9월 중순까지 영어에 대한 자격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이제 회계 원리까지 끝내고 9월 말쯤에 재무회계 강의를 듣게 됩니다. 재무회계 강의는 그때 당시에 조금 이제 기본의 충실을 많이 외치셨던 우리경영 아카데미 김재호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비전공자다 보니까 회계에 대해서 이게 그렇게까지 어려웠나 싶었는데, 일단은 그래서 저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김재호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분계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합니다. 기본서 있는 모든 예제에 대한. 다만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원가관리 회계를 같이 들었어요. 이 원가관리 회계는 우리경영 아카데미의 임세진 선생님의 단과 강의를 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두 개를 하루 월, 화, 수, 목, 금이죠. 처음 시작할 땐 주말에는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해가지고 하루에 3강씩, 좀 강의가 대부분 1회차가 3강의로 나눠져요. 그래서 한 강의당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나눠지는데, 임세진 선생님의 말씀은 제 기준에서는 좀 느려가지고 한 1.4배속에서 6배속 사이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강의를 다 들으면 한 적어도 한 5시간? 5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6시간에 5시간. 그리고 이제 복습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복습은 뭐 따로 할 건 없고 그냥 예제 분개하고 그 다음에 원가관리에게는 문제 예제 푸는 정도? 그 정도 개념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복습은 1회차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2달 정도 그렇게 한두 달 정도 강의를 듣고, 그게 끝나자마자 저는 세법 강의를 듣습니다. 10월 중순부터 듣기 시작해서 한 달 반가량을 세법만, 그 재무회계나 원가회계는 그때 복습을 이제 당일 복습이라고 하죠. 당일 복습을 끝내고 나서는 쳐다도 안 봤어요. 저는 시간이 매우 없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세법을 거의 한 하루에 5강의 정도 들으면서 빠르게 1회독을 시작을 합니다. 저는 기본 강의, 지금 생각해보면 기본 강의의 목적은 정말 이 과목이 어떻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너네가 알아야 될 거는 이거다라는 그런 거를 알려주는 강의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모든 걸 다 흡수해서 나는 이걸로 객관식 1차를 붙을 거야 라는 생각은 사실상 그건 기본 강의 목적과 정말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세법은 강경태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어요. 우리경영 아카데미에. 강경태 선생님을 고른 이유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는 회계사를 붙은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소개를 받아서 들었는데, 제가 들어본 결과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제가 쓰고 있는 아직도 쓰고 있어요. 아직도 쓰고 있는데, 이 썸머리, 이게 진짜 저는 이거를 정말 많이 활용을 했어요. 일단은 기본 강의 때도 이걸로 설명을 해주실 때가 많고, 모든 복습을 이 서머리에 녹아냈습니다. 저는 1차 때부터 이 서머리를 정리해서, 개정이 되면 책이 바뀌겠죠. 책이 바뀌면 그 내 필기 내용을 개정된 책에 옮겨 적을 정도로 이거는 모든 내용을 다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도 좋고, 그리고 강경태 선생님은 일단 기본에 충실해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강경태 선생님을 계속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법 기본 강의가 끝나고 이제 선택법을 들어야겠죠. 재정학이랑, 저는 선택법은 행정소송법을 골랐는데, 일단 재정학은 우리경영 아카데미의 황정빈 선생님 거 들었어요. 일단 고민을 많이 했죠. 왜냐면은 그 타 학원에 이제 김판기 선생님도 유명하시고, 저는 우리경영 아카데미 황정빈 선생님을 따라갔던 이유는 정말 그 세무사 시험에 적합하게 알려주셨어요. 저희 이제 재정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진 않아요. 이제 회계사 시험에 경제학이라고 하죠. 경제학처럼 그렇게 막 심도 있게 계산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던가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네, 그런 거는 이제 나와도 거의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나중에 시간 남을 때 푸는 거고 일단 대부분 이론 베이스의 문제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재정학에서 이제 황정민 선생님의 체크 포인트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지금 제가 이제 1차 때 이제 좀 1차는 버려버리자 하고 이제 1차 때 선택법 들었던 거는 이제 다 버렸는데 그 체크 포인트 책이 정말 노다집니다. 왜냐면은 약간 강경태 선생님의 썸머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정말 재정학에서 나오는 모든 주제에 대한 요약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뒤에 이제 OX 문제가 정말 필수 개념, 정말 회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필수 개념 OX 문제로 정리되어 있고 나중에 가서 객관식 책에 유형별 객관식이라는 책이 있는데 재정학에 강의를 듣고 그 책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도 황정민 선생님께서 체크 포인트를 위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재정학 점수도 꽤 높았어요. 네, 꽤 높았고 행정소송법은 그냥 정인국 선생님 들으시면 됩니다. 네, 1차 들으시는 분들 그 선생님의 행정소송법은 당연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근데 모든 수험생들 중에 행정소송법을 선택을 했으면은 정인국 쌤을 듣는 게 정말 저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의 니즈를 충족해 주시는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재정학이랑 행정소송법을 들으면서 저는 세법을 다 끝내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 이게 기본 강의 때 들은 걸 한 번 더 복습을 할까 아니면 객관식 문제집을 풀까. 근데 저는 약간 재무회계나 원가회계는 나중에 제가 객관식 강의를 들어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체계적으로 분계를 다 예제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개념을 까먹었어도 그 개념을 다시 책을 봐도 풀 수 있다라는 그 어떤 근자감이라고 하죠. 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세법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12월 달쯤에 한 달간 정말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으로 심화 세법 강의를 듣습니다. 세무회계. 심화 세무회계라는 강의는 이제 2차 맛보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차 플러스 2차라고 하죠, 대부분. 강경태 선생님의 심화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말 문제도 대비를 하고 계산 문제도 저는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듣고 그때도 당일 복습하고 끝냈습니다. 저는 모든 걸 다 그 12월 객관식 강의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 당일 복습만 하고 끝냈어요. 네, 그렇게 당일 복습을 하니까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이제 1월이 다가가고 있죠. 1월이 돼서 이제 객관식 종합반이 열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약간 돈이 조금 아까웠던 것 같아요.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그 세무사 너는 어떻게 그 모든 주제를 다 공부했냐, 그리고 그 4월 중순부터 뭘 하냐, 회독을 늘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네, 문제 푸는 기계가 돼야 돼요. 그렇게 1차를 합격하고 나면은 정말 기분이 좋아요.